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미국의 60대는 한 세대를 건너뛴 청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활력이 넘칩니다. 그들이 회사 밖에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모습은 한국의 중장년 노년 세대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유할 이야기는 미국 곳곳에서 관찰한 세 가지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는 사소한 감정마저 보석처럼 기록해두는 감사 루틴, 또 하나는 자연 속 몸 움직임과 공동체를 결합한 야외 활동, 마지막은 평생학습을 놀이처럼 즐기며 뇌를 새로 고침하는 배움의 문화입니다.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 먼저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도시에서 살고 있는 헬렌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66살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눈을 뜹니다. 알람 대신 햇살이 비치는 창가로 걸어가며 첫 번째 습관이 시작됩니다. 욕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라고 소리내어 말한 뒤 작은 가죽 노트를 열어 고마운 일을 세 줄 적습니다. 전날 밤 손주에게서 온 이모티콘, 새로 피어난 베란다, 장미, 거실에 비친 노을 색깔이 그날의 감사 목록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적는 듯 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페이지마다 밝은 형광펜이 더해졌고 1년이 지나서는 작은 글귀들이 인생 회고록처럼 변했습니다. 헬렌은 이 노트를 마음 근력 운동 기구라고 부릅니다. 고마움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과거의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현재로 소환되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했는데 처음엔 난간지럽다며 피하던 이웃마저 노트 덕분에 잠이 잘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 루틴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기에 한국에서도 메모지 한 장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쁨 세 가지를 매일 발견해 나갈 때 뇌의 해마가 활성화돼 기억력까지 좋아진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니 헬렌의 노트는 단순 일기가 아닌 두뇌 건강 보험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로키 산맥 기슭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교회에 사는 부부의 토요일로 시간을 옮겨보겠습니다. 케빈과 제니퍼는 예전엔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느라 주말조차 피곤해 지쳐 소파에만 누워있곤 했습니다. 은퇴 후엔 그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지요. 두 사람은 실버 트래커스라는 지역 하이킹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해발 1500m에 위치한 공원 등산로를 3시간가량 걷는데 일정 중간마다 안내자가 신호를 보내면 전원이 말을 멈추고 90초간 깊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걷기 명상과 네이처 테라피가 결합된 방식으로 산소 농도가 높은 숲속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동시에 발 아래 흙의 감촉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이킹이 끝난 뒤입니다. 일주일 내내 쌓였던 장근육 뻐근함이 사라질 뿐 아니라 모임 참가자들이 준비한 10분 스몰 토크 시간 덕분에 명함 없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며 오늘 배운 것 한 가지를 돌아가며 말하는데 케빈은 첫 모임에서 알파인 식물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이후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부부는 이 시간을 사회적 산소호흡이라 칭합니다. 한국에서도 가까운 둘레길이나 한강변 혹은 동네 작은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기와 호흡, 짧은 대화를 결합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열어주는 루틴을 꾸준히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걸음수에만 집착하기보다 잠시 멈춰 공기 냄새를 맡고 옆 사람 눈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중년 이후 고립감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무대는 뉴욕 브루클린의 공립도서관 2층 강의실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회색빛 벽면에 붙은 포스터에는 라틴 문화, 살롱 스페인어로 듣고 말하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모임의 주인공은 이른을 바라보는 로버트입니다. 은퇴 전 회계사로 40년을 일했고 숫자와 표만 다루던 나날에 지쳐있던 차에 우연히 온라인 강좌를 통해 스페인어 기초를 접했습니다. 단어를 외우며 발음 연습하는 시간이 자신을 완전히 리셋해주는 기분이 들었고 지역 도서관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 스터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첫날 그는 매 호모 로베르토라며 어눌하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석 달 뒤엔 스페인 출신 강사와 정치문화 이야기를 농담 섞어
논할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버트를 변화시킨 것은 언어 실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습득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감을 밀어내고 뇌의 신경가 소성이 강화돼 기억력 저하를 늦춘다는 사실도 그의 동기였습니다. 그는 요즘 친구들과 라틴 댄스 파티 예행 연습을 하며 인생 첫 콘서트 무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은퇴 세대에도 온라인 공개 강좌, 문화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합니다. 처음엔 자리만 채우는 듯해도 한두 달만 지나면 뇌에서부터 기분 좋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세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루 첫 문장을 긍정으로 시작하고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새로운 배움으로 뇌를 각성시키는 것. 이 과정은 화려한 장비나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 걷기 좋은 길, 무료 강좌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와 반복. 감사를 기록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걷기 명상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곁들여서, 학습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 나는 아직 성장 중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입해야 합니다. 미국 중장년이 실천하듯 이 세 가지 습관을 일주일 일정표에 세 칸만 확보해 보세요. 월요일 아침엔 감사 노트를 쓰고 수요일 오후엔 동네 숲길을 산책하며 금요일이나 토요일엔 새로운 강좌 링크를 클릭해 과제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세 칸이 서로 연결되면 마음속 나는 쓸모 있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우울 불안 고립감 삼총사는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